네, 윗선 수사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결국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오명을 덮어씌우고 싶은 것입니까?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부패의 척결은 민생의 확립을 위해 그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어제 2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하루 2차례 있었던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오전에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지검에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2차례인 거죠. 자, 검찰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 수사에 신호탄이 울렸다. 이현종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2차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일단 이게 일반적인 압수수색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 네. 또 고등법원 법원장에 이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영장을 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고등법원장이 내려야지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월성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이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제 수사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이 공무원들이 당시에 이 백운규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이런 협박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문서를 삭제했던 부분들, 또 이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폐로가 재연장 공사를 해서 시장 2022년도에 이제 이 폐로를 하게 돼 있는데, 앞당겨서 폐로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조사는 예전에는 청와대까지는 전까지는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은 그렇다면 청와대 안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원에 살펴보는 것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탈북어민 그 북송 사건도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대한 수사는 대충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청와대에 있는 NSC 회의라든지 관계장관 회의라든지 그 회의록, 그리고 누가 이 결정을 주도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 두 사건의 어떤 핵심부를 향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대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줘야 가능했는데 차관급이라면서요. 어쨌든 네네. 발부가 된 것이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그냥 이 검찰이 가가지고 막연하게 서류를 뒤져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서요. 자,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문건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보겠소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한 좀 거의 입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영장은 뭐 구속영장, 체포영장도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보다는 발부가 쉬워요.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거든요. 네. 예컨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쉽게 발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지정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이나 30년 동안 보호를 받는데, 그 전에 이게 오픈이 되려고 하면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그 해당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이게 그 오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달 고등법원장도 이게 중요한 거냐. 그다음 또 단서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뭐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장이 발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혐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이제 신청을 하고 발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바꾸면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전 정부의 정책 변화의 문제를 수사 대상에 놓고 계속 괴롭히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온당치 않은 일이다. 그다음 정부가 다시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를 또 수사해야 됩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전직 하한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합니다. 정치 보복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 다음 주 월요일이죠. 22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대체 한 장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려는 걸까요? 전면전. 결국 이 한 장의 사진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네.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앞서가고 뒤에 좌동훈, 우원석이 따라가는 그 사진입니다. 이 삼각편대, 그러니까 당시에는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그리고 대검 기조부장이었다가 지금은 대통령,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삼각 퍼즐, 삼각 편대가 완성된 다음 날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결국은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이것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갤럽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언론에 얼마나 보도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두 가지의 그 검찰이 유리한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차담회를 할 수 있고 일주일 뒤에는 영장 내용도 공개할 수가 있어요. 네. 과연 이 내용이 얼마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느냐.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네. 이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과연 이 수사는 합법하고 내용이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수사라는 판단이 내려지느냐. 예. 아니면 야당의 주장처럼 이것은 명백히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냐라는 그 프레임 수사냐라는 판단이 결국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내려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네. 한동훈 전 장관의 2라운드가 법사위에서 펼쳐진다 하더라도 1라운드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마는 한 장관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상규 의원 지금 마침 말씀을 주셔서 1라운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난달에 법사위 전체 회의 때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한 바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영상이 마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아니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구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동안 내규가 있어야죠. 지난 어떻게 5년간 이래 왔는데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아니,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그래 봤습니까? 지금 법을 잘 모르시고 그냥 사실적 아닙니다. 행위들만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잠깐 않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보세요, 충분히 잠깐만. 검증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그렇지는 국회에 않습니다. 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특히 장관님 전장에 나선 장수, 무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협치를 해야 되는 게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정부의 상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억울하고 그리고 잘못된 논리일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걸 더욱더 존중하고 함께 해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배우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모레 이제 한 장관을 국회에 불러서 좀 추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엄포를 놨고 네.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뭐 월요일 날 뭐 저 한 장관 출석을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치열한 또 설전이 예상이 됩니다만
정치 보복 수사라고 우리 최 교수는 보십니까? 일련의 지금 이런 움직임들, 대통령 기록관 압색이라든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물론 이제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금 전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전방위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적 목적이 없이 나오는 것일까?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금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겠죠. 그 안에 뭐 부정이 있거나 부패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전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망신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신중하지 않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조사 내용에서 정말 연관도 없는데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후폭풍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수사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뭐 그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이용되는 부분은 최대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잘못하면 검찰에 또 윤석열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를 향한 휴사가 본격화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이게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죠. 검찰총장은 이원석 현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지명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의롭고 공정하게 검찰을 이끌어달라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지 검찰총장을 고를 것이었다면 무엇하러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까?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지명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한동훈 장관이나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 후보자의 등장, 윤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후보자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뒤에 숨어 있다가 등장했다라면 이 이야기가 통할 텐데 예. 사실 이원석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검 차장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인사에서 대검 차장이 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해왔어요. 대행을 해왔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 다른 데서 뚝 떨어진 인사가 아니고 지금 뭐 허수아비다, 뭐 바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서 전혀 이 상황과 관련이 없다가 이제 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인사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지금 후보자가 상위에서 이루어진 인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후보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미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원석 후보자가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이제 바로 영장이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원석 그 후보자는 그동안 지휘를 다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굉장히 질타도 하고 해서 좀 요즘 최근에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것도 굉장히 좀 속도감을 붓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수사는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그런 수순에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한 것은 일단 기초적인 수사는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 정부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팩트 하나, 사실관계가 잘못될 경우에 완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검찰이 오히려 막 되치기 당할 그렇죠. 이거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 전체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 내에서도 팩트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이상은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겠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다지고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수사 자체가 다지기가 끝났다라는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요, 대선 전이었죠. 지난 2월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윤 후보님을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아무리 센 권력자라 해도 자기
자기 편이 돼가지고 뭘 해달라는 요구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문 대통령께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하는 거를 보고 상당 부분은 자기들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네,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을 임명하실 겁니까? 그래야 나도 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원석 총장 후보자 이제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데 원만하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